내가 키가 있어서 좀 아, 나가요. 50 나가겠지. 51. 52? 52. 살쪘는데? 아, 키가 171인데 체중이 52kg 살쪘대요. 네. 이게 맞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체중입니다. 일반인으로 봤을 때 만들기 정말 쉽지 않은, 힘든, 그리고 도전하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은 그런 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대회를 나갈 때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너고 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이게 곧 홍보가 되고, 그래야 제가 또 밥 벌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저도 그런 몸 안 만들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굳이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봤을 때 이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저렇게까지 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굳이 내가 몸을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나에게 큰 혜택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나의 이 몸이 왜 안 좋은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점차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가수 나나 씨는 어떻게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나나 씨 일단 키가 171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평균적인 체중이 BMI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64.2kg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52kg이면 이게 저체중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만약 운동을 하지 않고 굶어서 이 체중을 만들었으면 근육량이 평균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뼈 쑤신 그런 몸 있죠. 그런 체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코어 운동이 필수고, 철저한 근육 운동으로 나의 체력을 키워야지 이 몸으로 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나나 씨 같은 경우에 기초 대사량을 살펴보면은 한 1321칼로리 정도 볼 수 있는데,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200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서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 체중을 만들어 놨을 때 2000칼로리 정도 먹으면 유지하는 거지, 일반적인 체중에서 52kg까지 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극단적인 식단을 해야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수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지방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걸로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런 식단을 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아침은 고단백 저탄수 식단을 하지 않았을까.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100g, 거기에다가 이제 카페인 섭취를 하기 위해서 블랙커피나 녹차 같은 거, 그리고 나의 어떤 면역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견과류 같은 거 좀 먹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침은 388칼로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점심은 약간 조금 더 탄단지 균형 있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 현미밥을 한 100g 정도 먹었을 것 같고,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해서 한 100g 정도 먹고, 우리가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채가 중요하잖아요.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 삶은 채소를 가지고 식이섬유를 섭취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거를 먹어서 우리 몸에 또 면역성을 키우는 그런 지방을 섭취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385칼로리 정도 나오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탄수 고단백 식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단백질로는 연어나 닭가슴살 같은 걸로 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을 걸로 보이고, 거기에 위에다가 드레싱 같은 것도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레몬 드레싱, 두부나 삶은 달걀 같은 걸로 단백질과 지방 요소를 조금 충전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439칼로리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운동을 꼭 해야 하니까 운동 후에 프로틴 한 잔까지 하면은 하루 섭취 칼로리는 1332칼로리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이 들어가야만 나의 지금 체중에서 52kg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사람마다 체형이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도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나나 씨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식단입니다. 나나 씨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체중을 만들었을 때 TV에 나오면 이제 이뻐 보이고 그랬을 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다이어트를 3개월 정도만 유지해도 진짜 상 받아야 되는, 상 드려야죠. 예, 그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정신력을 요구를 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레이너를 한 지 지금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회원님들 중에 이 정도로 다이어트 할 수 있었던 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 버킷리스트라는 게 조금 유행을 했을 때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이어트가 좀 가능했어요.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 이후에 다 요요 오셨고요. 그리고 뭐 일생 일대 행사인 뭐 결혼식 같은 경우,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다이어트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또 살이 너무 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드시면은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판정을 조금 받으신 회원님들이 또 살을 열심히 좀 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 그냥 나 한번 살 한번 빼볼까 이랬던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절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망치는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다이어트가 가장 건강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한 다이어트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한 105kg 정도까지 쪘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쪘는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첫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 일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먹는 게 저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6, 7개월 정도 유지를 하니까 저희 체중은 한 80kg 중반대에서 한 105kg까지 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어떤 컨디션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였고 몸을 망치게 되면서 저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도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일을 더 잘하게 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것만 고쳤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치킨에 맥주 먹는 것만 딱 고쳤는데, 그때부터는 절대 찌는 페이스가 되지 않았고 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계기로 이제 다시 몸을 만들고 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었는데, 지금 내가 살이 점점 찌고 있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아채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원인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이제 누구는 원인이 뭐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고쳐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